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기적인지 모릅니다. 올라왔어요. 자연은 섬세한 연결망입니다. 작아서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충실하게 집을 짓고 대를 잇는 일생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죠. 우와, 지금 물이 가득 차서 결집이 가득한 느낌이 들어요. 생명 그물을 엮어가며 집 속에 집을 짓는 그들의 삶에 미생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집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저희 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위쪽에는 목련나무가 있어요. 이 목련나무는 되게 오래된 나무인데요. 곤질박이가 와서 새끼를 키우기도 하고, 또 여기는 오래된 뒤주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는 연장강입니다. 그 연장강 입구에는 이렇게 올해 수확한 마늘들을 캐서 건조 중이고요. 자, 그러면 집들 옹달샘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이렇게 돌다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랑 함께 땅을 파고 그리고 자갈도 넣어주고 물도 이렇게 넣어줬더니요. 여기 오는 새들이 무려 70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나무는 저희가 심은 나무가 아니고 새들이 심은 나무예요. 새들이 와서 먹이를 먹고 배설을 했는지 어느새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서 다시 새들이 이용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산은 바로 꼬르기,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는 산이고요. 새소리 따라 오솔길을 걷다 보면 이 동네 터줏대감을 만납니다. 어디? 어우, 정말 가까이 있나 봐요. 반가운 멋쟁이 새. 양복 입은 겨울 신사로 불리죠. 도톰한 부리로 오물오물 씹는 것은 바로 이 열매입니다. 붉은 유혹. 노박덩굴 열매는 온몸으로 새의 눈길을 사로잡죠. 멋쟁이 새를 따라가다 보면 수수한 열매를 만나게 됩니다. 개모시풀 열매. 작고 보잘것없지만 겨울을 버티게 하는 소중한 식량이죠. 씨앗이 막 쌓여 있어서 엄청 작거든요. 아유, 엄청 작은데? 멋쟁이 새의 몸무게는 24g. 개모시풀은 그 무게에도 휘청일 정도지만 그 열매가 지탱하는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새를 가까이 한 생활이 20년째. 집을 연구소 삼았고 오늘도 새와 일상을 나눕니다. 집의 일부는 새를 위한 나눔의 공간입니다. 참새도 쟤네들 약었다. 지금 노랑탕 뱃새가 먹이 먹으러 오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이제 안심이다 하고 먹으러 내려오는 것 같아요. 겨울, 배고픔을 달래주는 건 흩어진 씨앗입니다. 사마귀 알집까지 쪼아대야 버틸 수 있죠. 삶은 뜻하지 않은 흔적을 남기고 새로운 인연을 잉태합니다. 뒷산 멋쟁이 새를 잊지 않으셨죠? 그의 알리바이가 뒤뜰에 남았습니다. 직박구리는 열매의 과즙만 먹고 딱딱한 씨앗은 소화시키지 못한 채 배설했네요. 나무는 이 순간을 위해 겨우내 에너지를 비축했습니다. 마당에 낯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뭘까요? 이 담쟁이 좀 보세요. 이게 막 수북하게 올라와갖고 이건 내가 심은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새들이 엄청 이 열매를 먹고 그 똥을 싸더라고요. 맨 처음엔 뭔가 했더니 담쟁이 열매를 먹고 똥을 싼 거예요. 발화가 된 거죠 이렇게. 야. 하하, 새들의 소행이었군요.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햇빛을 향해 떡잎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부터는 어미가 내어준 영양분이 아닌 스스로의 광합성이 중요합니다. 새소는 붉은 빛을 띠고 잎이 석장입니다. 담쟁이는 홀로 서지 못합니다. 기댈 곳을 찾아야 살아남을 수 있죠. 흙바는 뿌리가 변형된 것으로 꿈틀대며 붙을 곳을 물색합니다. 미세한 굴곡을 촉각으로 읽어내고 하나 둘 발을 뻗습니다. 한 뼘 한 뼘 느리지만 도달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담쟁이는 새순과 흙반 뻗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얘네들은 가지를 뻗기 시작하면 어디로 뻗을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막 뻗거든요. 엉뚱한 곳으로 향하면 잘리고 마는 운명.
결국 도달하는 곳은 벽입니다. 초록 덮개가 되어 집을 감싼 담쟁이. 반가운 나비가 왔습니다. 우와, 여기 멋쟁이 나비가 왔어요. 성체로 월동하고 힘겹게 날아온 멋쟁이 나비. 창호지를 뜯는 쌍살벌도 겨울을 홀로 버텨낸 여왕벌입니다. 방금 전에도 쌍살벌들이 얘네가 이걸 가져다가 둥지를 짓는 것 같아. 구멍이 엄청 많이 나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이게. 천연 펄프라는 걸 알고 노력하는 거겠지. 벌들이 다 가져갔어요. 벌들이 가져간 자리가 자꾸 바람에 그냥 뿅 떨어진 거예요. 쌍살벌은 종이와 침을 섞어 견고한 집을 만듭니다. 육각형 방에는 이제 여왕을 보필할 일꾼들이 하나둘 자라고 있죠. 처마 아래 쌍살벌 왕국은 이렇게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박새는 해마다 떼죽나무 아래 둥지를 틀었죠. 둥지에서 나온 새끼, 겁없이 마당을 헤맵니다. 야, 여기로 날아오면 너 어떻게 해? 니네 엄마한테 가야지. 야, 어쩌라고. 어미와 천적이 새끼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잘 어울리는데? 비행은 미숙한데 행동은 천방지축. 와, 됐다. 이제 머리도 받아먹고 그래. 옳지. 옳지. 새끼에겐 아직 떼죽나무가 안전지대입니다. 박새를 떠나보는 떼죽나무. 땅을 향해 꽃을 피웁니다. 이 떼죽나무는요, 아이들 유치원 때 이렇게 작은 나무를 저희 앞동산에서 캐다가 여기다 심었어요. 열매도 예쁘지만 꽃 향기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꽃 향기가 아이들 창문 틈으로 솔솔 들어가고. 젓가락 굵기였던 이 떼죽나무는 어느새 20살을 넘겼습니다. 아이들도 그 세월만큼 성장했죠. 엄마는 아이들이 유년 시절의 그 꽃향기를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나무는 꽃과 열매로 늘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죠. 꽃잔치에 빠지지 않는 손님이 있죠. 꿀 없인 못 사는 벌들입니다. 저 보세요. 지금 다리에도 이 가루들을 잔뜩 묻히고 지금 날아왔는데요. 이 향기가 강해서 그런지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주 여지없이 벌들이 지금 윙윙거리면서 날아들어요. 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드는 것일까요? 자, 이 길은요. 숲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숲이 시작되는 초입인데 저희가 이제 수리부엉이를 보러 다니는 그 숲이에요. 지금 새소리도 계속 들리고 있네요. 오색 딱따구리 소리도 났어요, 방금.
오색 딱따구리 소리가 거세지는 것은 그의 영역에 발을 디뎠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방금 그 아니면 그래? 경계와 구애, 5월 숲은 새끼 키우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도동 뒷산 절벽. 오랜 세월 소중한 보물을 품고 키워왔습니다. 이쪽으로 와봐. 안전해 여기는. 안 보인다. 너무 많이. 숲의 최강자. 홀로 서기를 준비 중인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새끼 수리부엉이들을 만납니다. 건강한 눈빛이어서 반가움은 더 커집니다. 어떻게 두 마리가 같이 있네. 대박이다. 둥지 떠나와서 이동하는 동선들이 여기에 아주 딱 길이 나 있더라고. 마치 선반처럼. 솔봉이 소리 따라 참나무 숲에 들어섰는데요. 새 둥지에 벌떼가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쪽새나 솔봉이가 이 둥지를 사용했으면 해서 인공 둥지로 달아준 거거든요. 얼마 후에 서쪽새하고 솔봉이 소리가 들리길래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 어머, 그랬더니 벌들이 새카맣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꿀벌이 희한하게 인공 둥지에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보다 정교한 집이 있을까요? 꿀벌은 밀랍으로 육각형의 방을 만듭니다. 꽃가루를 모아 방을 채운 것은 애벌레 먹이를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벌집에 꿀이 들어있고 또 알을 낳아서 애벌레가 저 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벌집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는 여왕벌이 산란한 알방이고요. 뚜껑이 닫힌 여기는 꿀방입니다. 꿀벌은 농부처럼 부지런한 일과를 보냅니다. 다리에 꿀을 잔뜩 묻혀오는 것은 일벌의 역할이죠. 팔자춤은 꿀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꿀벌의 언어입니다. 태양의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꿀이 있다 하고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저 어마어마한 꿀벌 군단들 중에 일부는 꾸룩새 연구소에 있는 담쟁이에 지금 꿀벌들이 엄청 많이 와 있거든?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걔네가 꿀 가져다 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지금 거리가 한 800m? 뒷산과 뒤뜰의 거리 800m. 울타리가 없는 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자, 이 담쟁이에 어떤 손님이 찾아드는지 기다려볼까요? 담쟁이 꽃망울이 벌어집니다. 꽃가루 가득한 5개의 수술과 가운데 암술 하나를 가진 어엿한 꽃이지요. 담쟁이 꽃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벽에 바짝 붙어 피기 때문이죠. 하지만 꿀벌은 귀신같이 꽃을 찾아냅니다. 꽃은 작지만 어마어마한 개수로 피기 때문에 매혹적인 꿀 공급지죠. 지금 이 담쟁이 꽃이 막 피기 시작하니까 이걸 알고 지금 막 벌들이 벌떼같이 지금 날아든 거야.
소리가 참 좋다. 그치. 떼죽나무와 담쟁이는 번갈아가며 꿀벌을 초대합니다. 병정개미의 감시 아래 공주개미가 혼인비행을 준비합니다. 개미왕국은 분가를 통해 영토를 확장하죠. 1년에 단 하루 공중에서의 짝짓기를 위해서입니다. 이 집엔 집 속에 집이 여러 채입니다. 곤충 호텔은 일종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까요? 청벌은 지금 산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집을 만들지 못하는 청벌은 기생을 통해 대를 이어야 합니다. 감탕벌을 쫓아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애벌레의 몸에 알을 붙인 감탕벌. 애벌레를 죽이지 않고 마취시킨 것은 알에서 깨어난 새끼에게 신선한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생하려는 청벌의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단한 외골격, 배끝에 톱니 같은 돌기는 진흙을 파내기에 유용하죠. 산란관도 살짝 보이네요. 온 힘을 다해 청벌은 남의 산란방에 알을 붙였습니다. 청벌 알은 먼저 깨어나 애벌레와 감탕벌 알을 먹어치우죠. 감탕벌 어미는 진흙을 물어와 입구를 봉합니다. 습도를 유지하고 개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죠. 아직 청벌에겐 알이 남아 있습니다. 기생은 끈질긴 기다림과 추적의 연속이죠. 한 칸 한 칸 늘어나는 진흙방. 청벌은 이 모두를 침탈할 기세입니다. 기생당한 줄 아는지 모르는지 감탕벌 어미는 마지막 공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여기 뭐 많이 메어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방이 꽉 찼어. 여기 방이 진짜 꽉 찼는데? 방 거의 다 찼어. 산란방 공사, 재료와 먹이도 가지가지입니다. 조롱박벌은 지푸라기로 습도를 조절합니다. 먹잇감은 주로 배짱이 종류. 마취시켜 산채로 끌고 들어가 방에 가두고 산란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하는 임무죠. 살아있으나 동작신경이 마비된 먹이. 어미가 마련한 신선한 선물입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뭘 물고 들어가고 하는데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뭐 꽃, 어떤 애는 풀, 어떤 애는 한지,
이 어떤 애는 송진, 종류가 또 다 다른 거 보니까 또 나온다. 저기 또 나와. 왕가의 벌은 송진을 물어와 산란방 공사를 합니다. 송진은 부패를 막아주죠. 이 작은 가위벌은 꽃가루를 달고 왔네요. 가위벌 이름은 잎사귀를 정교하게 잘 자르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꿀벌은 꽃가루를 다리에 붙이지만 가위벌은 배의 털을 이용해 붙입니다. 그 작은 구멍에서 한 바퀴 회전하고 배에서 꽃가루를 털어냅니다. 꽃가루는 새끼의 먹이가 되죠. 이어 산란을 하고 잎사귀로 감싸죠. 이렇게 한 칸 한 칸 채워가는 산란방. 가위벌은 꽃가루를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곤충과 식물은 오랜 세월 치밀한 거래를 해왔습니다. 꽃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깽깽이 풀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성숙하면 수술이 막을 터뜨려 꽃가루를 들어올리는데요. 많은 에너지를 쏟은 꽃가루는 다양한 양분이 들어있죠. 꽃은 자가 수분을 피하기 위해 꽃가루 전달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바로 벌과 나비죠. 마당에서 마주한 산호랑나비. 그냥 호랑나비죠. 우와. 자, 벌을 따라서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민들레 꽃가루는 꿀벌의 뒷다리에 붙어 확실하게 배달됩니다. 벌새처럼 정지비행을 하는 꼬리박 각시. 몸에 꽃가루를 묻히지 않는 꿀도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긴 주둥이에 꽃가루를 묻혀 여기저기 배달을 합니다. 자연엔 공짜가 없는 셈이죠. 뒤뜰 한켠의 제비꽃. 이번엔 씨앗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오후 2시면 어김없이 갈라지는 열매. 봄날의 수고가 이 40여 개의 씨앗에 뭉쳐있죠. 제비꽃은 꼬투리를 수축시켜 씨앗을 발사합니다. 씨앗은 어미로부터 멀리 날아가야 효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제비꽃들은 벌써 열매가 연글어서 탁 터졌어요. 그리고 씨앗이 이미 어디론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개미가 물어갔을 거예요. 개미를 씨앗 심부름꾼으로 삼는 또 다른 식물이 뒤뜰에 있습니다. 깽깽이 풀은 좀 더 크고 무거운 씨앗을 땅에 내려놓죠. 저 하얀 덩어리가 엘라이오좀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 지방 등 영양분이 많아 개미들이 부지런히 씨앗을 가져가게 되죠. 식물과 곤충의 오묘한 협력으로 뒤뜰은 날마다 변화합니다. 다시 기상천외 한 곤충 호텔을 들여다볼까요? 하늘소는 죽은 나무에 산란합니다. 하늘소 추적자 고치벌. 더듬이로 작은 틈을 살핍니다. 나무 속에서 자라는 하늘소 애벌레의 몸에 산란관을 꽂기 위해서죠. 타고도 나무 갉아내는 소리. 그 나무 속에서 갉아낸 그 나무 톱밥 이런 것들을 죽은 나무를 집으로 새단장하는 녀석은 떼죽나무 꽃에 날아오던 어리 호박벌이네요. 밑들이 벌의 더듬이는 나무 속 진동을 감지하는 중입니다. 특히 가위벌의 애벌레에 기생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죠. 목표물 발견. 등에 업고 다니던 긴 산란관이 나옵니다. 산란관 끝엔 톱니가 나 있어 나무에 구멍을 내면서 파고 들어가죠. 산란관을 원하는 위치까지 찔러 넣는 것은 밑들이 벌에게도 힘든 작업입니다. 10여 분간 밀어넣기가 계속되고 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희한하게 생겼어. 산란에 집중하는 밑들이 벌. 뱃속의 알은 긴 산란관을 지나 애벌레의 몸속으로 파고들게 되죠.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을까요? 소름 끼치는 기생의 현장. 끌려 그래. 산란 종료. 대박. 밑드리벌 어미는 뒤돌아서 산란 자리를 확인합니다. 세수한다. 더듬이 세수? 다세대 나무 주택에서 펼쳐지는 오묘하고 놀라운 기생의 세계. 깊고 어두운 구멍에서 탈바꿈을 거듭해야 어미를 닮은 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번데기의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꿈틀대는 삶의 준비라 하겠죠. 하지만 기생으로 얽히고 설킨 이 곤충 호텔에서는 누가 승자가 돼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집 주변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뒤뜰 옹달샘은 15년째 새들을 위해 내어준 공간입니다.
새는 땀샘이 없고 체온이 높아 목욕을 필요로 하죠. 예민한 물가치도 이젠 망설임 없이 목을 축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얕고 따뜻한 물은 어김없이 새로운 생명 그물을 만들어냅니다. 새들의 발에 묻어온 개구리 밥이 초록 융단을 깔면 실잠자리가 날아와 산란을 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찾아와 작은 먹이 사슬을 일궈 나가죠. 옹달샘 주변 새들이 씨앗을 뿌린 이 나무는 이제 9살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 초겨울에 이 뒤뜰 옹달샘에 황여새, 홍여새가 약 30여 마리가 때로 날아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이 작은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나무는 황여새, 홍여새가 심은 나무예요. 새들이 물을 마시고 배설하면서 키운 노간주 나무, 산수유, 고용나무. 이젠 작은 숲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 옆 회화나무. 솔봉이가 올해도 둥지를 틀었나 봅니다. (15년쯤) 됐을까요? 같은 솔봉이는 아니겠지만 해마다 꼭 저 자리에서 새끼를 키워냈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솔부엉이와 만나는 법. 엄마와 딸에겐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둥지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위에서 뭔가 푸르르 떨어져요. 어미가 먹이를 잡아와가지고 바로 날개를 떼어버리고 새끼한테 가져다가 먹이는데요. 그럼 솔봉이가 보이지 않을 때 뭔가가 떨어진다. 가루 같은 게 날린다. 날린다 딱 보면 어미가 먹이 손질을 하고 있어요. 여름철새 솔부엉의 번식 시기는 대형 나방의 발생 시기와 일치합니다. 새끼의 먹이는 부드럽게. 이 밤 솔부엉이 부부의 정성을 봅니다. 솔부엉이 어미가 큰 먹이를 잡아왔네요. 참새인 듯합니다. 둥지 떠나기를 앞둔 새끼에게 줄 선물이죠. 철새들은 지구 자기장과 별자리로 이동 경로를 찾아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은하수. 회화나무 둥지 위로 백조자리가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독수리 자리가 펼쳐집니다. 어미와 새끼는 이제 이 별빛을 나침반 삼아 동남아로의 긴 여행을 서서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회화나무 아래 섰습니다. 간밤에 솔봉이가 남긴 흔적을 줍기 위해서죠. 이거 보세요. 이건 지금 사슴벌레 턱이거든요. 턱, 그리고 이거 등딱지 이런 부분을 다 떼어내고 이 주변에서 서식하는 이런 곤충들을 솔봉이가 또
먹이로 사용하는 그런 흔적들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흔적들을 모으면 동네의 먹이 사슬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나방부터 하늘소, 사슴벌레까지 솔범이 먹이 흔적엔 어젯밤 삶과 죽음의 시간이 머물러 있습니다. 새를 가까이 하면서 이 집에서 보낸 30년의 세월. 뒤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의 사연조차 허투루 대할 수 없는 것은 삶의 갈망을 늘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에 올라선 매미. 오늘 밤 뒤뜰은 날개도지를 위한 대변신이 펼쳐질 모양입니다. 매미는 심장이 등 쪽에 있습니다. 혈액을 모아 압력을 높이고 그 힘으로 탈피각을 뚫고 나오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적이 아닌 삶이 없습니다. 일상 속에 있는 자연의 경이어서 더 찬란한지도 모르고요. 자, 이번에는 곤충의 눈으로 한번 집을 둘러볼까요? 곤충은 자외선 영역을 감지하는데요. 시선을 바꾸면 집은 새로운 행성으로 변모합니다. 해 뜨기 직전 꽃잎을 펼치는 맥꽃. 이른 아침 첫 손님은 꽃등에입니다. 꽃등의 눈에는 꿀샘 위치가 가장 중요하죠. 꽃잎은 착륙장이 되고 암술과 수술을 건드린 다음 꿀샘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벌의 시선으로 마당을 누벼볼까요? 자외선으로 보면 꿀 있는 곳이 자외선을 흡수해 검고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길을 쉽게 찾게 해주는 셈인데요. 꽃과 곤충이 맞춤형 단짝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곤충은 컬러로 세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비를 불러들인 산국의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이 꽃이 다 핀 모습이 동전 10원짜리보다도 훨씬 작아요. 꽃술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산국은 여러 개의 작은 꽃이 모여 하나의 통꽃을 이룹니다. 워낙 꽃이 작다 보니 크게 보여야 했죠. 수술해서 꽃가루가 터지면 짙은 향기가 멀리 퍼져나갑니다. 때로 몰려든 나비와 벌들. 큰 멋쟁이 나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꿀빨기에 몰두할수록 천적의 접근은 쉬워지고 알을 가진 사마귀 팔랑나비를 기다립니다. 멋쟁이 나비는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요? 뒷산 절벽. 수리부엉이 부부가 20년 넘게 살아온 터전입니다. 절벽 아래서 발견한 네발나비 번데기. 요란하게 몸을 떠는데요. 소리도 나요. 소리도 나. 네발나비 애벌레가 번데기를 건드렸네요. 사위 질방 잎사귀를 우산 모양으로 접은 것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비 애벌레는 저마다 즐겨 먹는 기주식물이 있습니다. 멋쟁이 나비 애벌레는 개모시풀이 주 먹이죠. 작고 볼품없는 꽃과 억센 잎사귀를 지닌 개모시풀. 큰 멋쟁이 나비는 그 잎에 보석 같은 알로 술을 놓았습니다. 잎사귀를 말면 은신처가 마련되는데요. 허물벗기나 번데기가 될 때 이용합니다. 번데기로 몸을 고정한 지 5일째. 멋쟁이 나비가 깨어납니다. 말려있던 주둥이를 빼고 날개를 펼치면 멋쟁이라는 이름으로 개모시풀이 키운 새와 나비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개모시풀을 주목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꿀 수확하는 날. 벌통은 이미 꽉 찼습니다. 부부가 처음 경험하는 일. 손이 서툴러서 두려움 반, 기대 반입니다. 세상에. 어머니하다. 쑥 연기에 벌들이 약해진 틈을 타 벌집을 빼냅니다. 이야, 꿀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벌 또 붙어 있는데. 이제 다 딴 거죠? 하나 남겨둬야지 그러죠? 와. 어느새 벌에 대한 두려움도 달아나 버립니다. 뼈를 만든 건데.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따면서 꿀을 이렇게 먹어보려 난 상상도 못해서. 그치. 참 남들이 그 TV에서 보는 거, 어. 그 꿀 따는 거 그
즉석에서 먹잖아. 야, 나도 저런 걸 한번 언제 한번 먹어볼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오늘 한번 먹어볼까. 근데 올해 인공둥지를 달아줬는데 어떻게 벌이 친 거잖아. 벌이 들어온 거잖아. 너무 행복하지. 왕초보 벌꾼 부부에게 오늘처럼 달콤한 꿀맛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부부는 꿀을 만든 벌들의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꿀벌들이 저희 마당에서 꽃가루를 묻혀가서 둥지 안에서 꿀을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 꿀이 입을 통해서 저희 몸에 곳곳에 꿀물처럼 흐르듯이 몸에 들어왔어요. 결국은 벌과 저와 저희 집은 그리고 이 숲은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순환하는 거예요. 집이란 무엇일까요? 물려받았거나 자신이 마련했거나 그것은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겠죠. 노란 점 나나니는 지금 토목공사 중입니다. 집 짓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흙을 물어오고 어떤 치수로 방을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들의 집은 크지 않습니다. 부실 공사도 전혀 없죠. 큰 호리병 벌은 지늘개 침을 가미해 집을 견고히 합니다. 흙에서 얻어내는 것들은 흘린 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호리병벌 어미는 오늘 몇 번이나 진흙을 물어왔을까요? 모든 공사는 마무리해서 솜씨를 바랍니다. 도자기 밑듯이 아주 주둥이도 아주 얇게 잘 빚어놨는데. 이야, 신기하다. 산란, 온 힘을 다해 몸을 고정합니다. 알을 진흙방 위쪽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죠. 벌들이 흙집을 짓고 알을 낳고 거기서 어떤 삶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정성을 들여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방 애벌레는 미래의 식량입니다. 먹이, 보온, 습도, 천적 방어가 갖춰진 집. 어미로서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래된 집을 기억하는 것은 흙입니다. 호리병벌 어미의 집짓기는 아마도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방식 그대로일 겁니다. 작은 흙집은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과 닮아 있습니다.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기나긴 꽃과 씨앗의 여행이 열매로 익었습니다. 탐쟁이 덩굴의 가을. 굳어진 잎사귀조차 마다하지 않는 먹성으로 박각시 애벌레는 몸을 키웁니다. 사마귀 어미는 배끝에서 거품을 쏟아내 알집을 만듭니다. 겨울 추위에도 끄떡없는 포근하고 단단한 알집이죠. 탐쟁이 단풍을 보신 적이 있나요? 봄꽃 부럽지 않은 빛깔로 물들죠. 떨켜는 수분 통로를 차단하는 조직입니다. 메마른 담쟁이 잎은 낙엽이 되고 말죠. 씨앗의 발아부터 낙엽이 되기까지 담쟁이의 1년이 벽에 남았습니다. 어미가 남긴 삶의 의지죠. 안쓰러워요. 이 상태로 얼마나 오래 매달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금방 지고 말 거예요. 저희 뒷들과 이어지는 오솔길들이 중간중간 허리가 잘려나갔어요. 뒷산에 있는 수리부엉이들, 그 가족들, 그곳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 마을, 작은 오솔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요.